네, 안녕하세요. 건현입니다. 오늘은 좀 더 그 배터리 투자, 2차 전지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의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일 텐데, 저희 원래 기존에 워낙 많은 큰 이슈가 됐었죠. 삼원계 배터리와 LFP와의 지금 경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주기적으로 다 주주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비중에 따라서 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국 배터리의 파워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파워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 기술적인 진보라든지 이런 수시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수십조를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어, 얘네들도 다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겁니다. 물론 배터리 산업 전체가 확장을 할 거지만, 뭐 최근 같은 리튬, 뭐 니켈 이런 폭등 이런 것들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같은 경우는 삼원계 배터리에 몰빵을 하고 있는 투자자가 바라보고 있는 LFP와의 경쟁, 미국 픽업 트럭 얘기도 할 거고요, 테슬라 얘기도 할 거고, 침투율 얘기할 거고, LFP 기술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업데이트되는 좀 LFP에는 좋고 저희 삼원계에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좀 최대한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순서는 근본적인 태생 비교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최근에 업데이트된 LFP에 좋은, 저희 쪽에 안 좋은 뉴스들이 좀 있어서 그것들을 좀 팩트 체크 들어가를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삼원계는 대응을 할 거고, 미국이 이제 또 중요한 변수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투팩 기술에 대해서는 한번 먼저 지금 LFP 다 아시는 것처럼 한번 먼저 쉽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쉽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이쪽에서 중국에서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게 LFP 배터리죠. 그래서 싼 인산철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우리 NCM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입니다.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좀 비싼 소재, 최근에 화제가 된 폭등이 된 니켈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었죠. 니켈 비싼, 코발트 비싼, 망간은 좀 상대적으로 싸죠. 니켈의 한 10분의 1 정도의 가격인데, 어쨌든 니켈, 코발트, 말륨 또는 뭐 LNF 같이 알루미늄 안정 소재를 더 추가를 해서 훨씬 더 그 덴시티가 높은, 장점이 주행 가는 거리가 뭐 거의 요즘 기술로 하게 되면은 500km대 뭐 간다고, 이상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3, 400km대 정도 주행 가는 거리가 별로 안 돼서 단점입니다. 다만 LFP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안정성, 이제 불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뭐 중국에서도 물론 불이 나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인 빈도 팩트는 훨씬 더 이 성분 자체가 층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쪽에 NCM 배터리는 안정성이 좀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더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덜 되고 있고,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가격 같은 경우가 LFP 배터리가 훨씬 더 싸고요. 이쪽은 또 가격이 좀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요약을 하면, 이 비싸고 그 거리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고, 이거는 싸고 이제 거리가 별로 안 나가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행거리가 여기 있지만, 이제 요즘에는 니켈 90% 함량 같은 경우는 500km까지도 지금 뭐 테슬라에서 실제 구현을 하고 있고, 네, 뭐 원래 더 구현을 할 수 있지만 뭐 자율주행 같은 데다가 더 뭐 전기 전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수준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제조사 같은 경우는 좀 예전에는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CATL, BYD를 중국 업체가 주로 하고 있고, 여기는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NCM을 주로 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그 말씀하신 거, LFP 배터리를 왜 우리를 안 하냐, 이게 니네 기술이 더 약하다고 하는데, 물론 저희도 할 수 있는데 옛날에 했었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뭐 전구체라든지 이 원자재 인산철을, 이런 성분 같은 소재 같은 거를 그 소싱 해오는 그 가격 자체가 저희랑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뒤늦게 LFP 배터리를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더 경쟁력이 더 없기 때문에 NCM 배터리로 가는 게
훨씬 더 좋긴 좋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LFP 배터리를 똑같이 싸움한다고 해도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죠. 다만 이제 LFP 배터리와 NCM의 사이가 될 수 있는 뭐 그 하이만간, 만간을 많이 써서 하는 그런 배터리가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가격 같은 경우는 뭐 LFP 배터리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고, 거리는 이 사이가 정도 되는 그런 뭐 이상적인 배터리의 양극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정도로 일단은 뭐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LFP 배터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LFP 배터리하고 삼원계 같은 경우에는 삼원계 이 두 개가 지금 기술 개발이 당연히 이제 삼원계가 더 어려운 기술인 건 확실해요. LFP 배터리는 더 낮은 기술인 건 맞고, 다만 LFP 배터리가 요즘에 기술 진보를 굉장히 많이 이뤄냈죠. 그 원래 기술적인 뭐 니네 어차피 해봤자 300km, 350km밖에 못 가는데 한 50kWh 정도밖에 배터리 탑재가 안 되는데 무겁죠, 얘네들이. 그 무거워서 많이 실지를 못해서 똑같은 자동차 기준으로 해서 이 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 가득 실으면 더 많이 가겠죠. 그거는 뭐 똑같은 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집약도를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LFP는 뭐 300km대, 뭐 NC 삼원계는 뭐 500km대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 300km대였는데 조금 더 많이 고효율을 내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 CATL에서 개발한 건데, 원래는 이 셀, 이렇게 배터리가 있으면 이렇게 배터리가 있죠. 셀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뭐 한 몇십 개씩 모아가지고 모듈을 만듭니다. 모듈을 만들고 이거를 팩을 만드는 이 순서를 거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차 밑에 보면은 이 모듈이 이렇게 다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팩으로 또 이렇게 감싸는 건데, 이 모듈이라는 중간 과정을 없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겉에 차지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배터리를 많이, 셀을 더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10개 넣던 거를 이 모듈 부분이 없어지면은 뭐 15개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이 모듈 단계를 없애고 셀 투 팩으로 가게 되면은 원래 차에 넣었던 게 뭐 500개면은 600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주행거 똑같은 공간에 600개를 넣는 거니까 100개가 더 늘어나니까 주행거리가 뭐 50km씩 더 확대를 한 거죠. 또한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셀 투 바디라고 해서 셀 투 팩도 단계도 없애버리고 바로 그냥 셀을 다 그냥 넣어버리는 겁니다. 다 그냥. 이거는 처음에 차를 만들 때 자체도 이렇게 좀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차량 바퀴가 있으면 이 안에 이렇게 많이 파놓고 이게 어느 정도 배터리 팩에 이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게끔 팩을 만드는 그런 거죠. 여기 안에 막 다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더 보강 작업을 미리 더 세게 해놓는 거죠. 이 팩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끔. 이게는 다시 셀 투 바디는 아직 테슬라 정도밖에 이게 구현을 못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사실 표준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향후는 따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원계 배터리의 그 기술 진보는 지금 뭐 불나고 아직 더 뚜렷하게,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FP 같은 경우는 이런 셀 투 팩, 셀 투 바디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중심으로 CATL과의 그 중심 콜라보로 해가지고 굉장히 기술이 빠르게 진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LFP 논란이 있었죠. 이때는 거의 뭐 주가가 한 15% 이상씩 거의 폭락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결국은 잘 마무리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우리가 다 먹는 거였는데, 야, 이게 LFP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많이 세다, 이런 부분, 이게 옛날에 뭐 하위 레벨의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세다 라고 얘기가 되면서, 그때 셀 투 팩 이런 기술도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같이 양분할 거다. 하이엔드는 3원계가 가져가고 이 밑에 스탠다드 쪽에는 그 LFP 쪽이 가져갈 거다. 그래서 비율을 뭐 50대 30 정도로 이제 양분할 것이다. 이제 다만 NCM 3원계가 더 많이 갈
갈 것이다 라고 이게 서술로 마무리하고 잘 끝났어요. 이 부분은 뭐 좀 가고 있는데, 다만 이게 지금 그 상황에서의 예측인 거고, 이게 앞으로는 이게 기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떤 갑자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함에 따라서 이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큰 흐름 같은 경우는 이 투자자분들도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안 나왔으면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퍼가 뭐 40배, 50배까지도 용인이 되고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왜냐면 그 많은 산업들을 다 먹을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은 이런 LFP 때문에 좀 줄은 거는 사실이다. 다만 또 여기서 또 더 줄 여지도 있다. 그래서 잘 트래킹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참고로 뭐 제가 이 펄을 늘리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뭐 로버트나 뭐 이런 뭐 이동형 그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소형 전지에도 많이 필요하죠. 자동차 말고도 뭐 앞으로 그 UAM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헬리콥터 다 띄우고 하려면은, 전기로 띄우려고 하면, 배터리를 띄우려고 하면은 당연히 3원계가, 가벼운 3원계가 유리하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새롭게 시장이 창출이 되면은 이 부분은 뭐 퍼가 30배 정도밖에 안 되던 것들이, 그런 시장들이 또 창출한 순간에 40배까지도 더 확장될 여지가 있다. 왜냐면 전체 캐파를 늘려가는 거기 때문에, 3원계 캐파를 늘려가는 거기 때문에 더 확장될 여지의 뉴스들은 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지금 아직 가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이런 것들의 퍼의 밸류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빠릅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종목 이런 것들 위주로 보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꼭 모멘텀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LFP하고 지금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고, 3원계 NCM이랑 경쟁을 하고 있는데, LFP에는 좋은 뉴스가 2개 나왔고 NCM에서는 좋은 뉴스가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얘네들도 빨리 좋은 기술들, 예를 들어서 거리를 더 압도적으로 늘린다든가, NCM 지금 90%까지 하이니켈 기술이 있지만 뭐 LNF도 그 94%까지도 개발은 했었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최종 그 셀 업체, OEM 업체들한테 컨펌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어서, 이런 것들이 94%면 더 이런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확인이 되고 거리가 느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래서 이 신기술을 적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LFP가 오히려 더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LFP의 비중을 더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높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니켈 값이 뭐 전쟁이나 뭐 이런 투기 수요도 겹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다만 지금 110배까지 올라갔었죠, 이때. 그래서 근데 이 이후에 런던 거래소에서 지금 하한폭을 좀 정해서 정지시킨 다음에 쭉 떨어졌죠. 이제 다만 처음에 5%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11%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상하한선이 있어갖고 제가 볼 때 뭐 한 번에 뭐 30%씩 이상은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래적인 곡선에서 제가 말했던 듯이 이 정도 곡선에서 들어온 것들은 뭐 충분히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하면은 가격 절감 등을 통해서 이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 부분은. 근데 여기서 분명히 근데 주는 메시지들이 있죠. 이 많은 OEM 업체들이 야, 이거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3원계에 의지하다가는 뭐 쉽게 나중에 뭔가 이런 자원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자원 뭐 거의 모든 나라들,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이런 니켈이나 코발트 이런 것들의 수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무역 전쟁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 군데에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겠구나라고 얘기가 되기에, 논란을 야기하기에는 충분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당장 이게 빨리 오면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이익에는 큰 영향은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없지만, 분명히 OEM 업체들이나 이런 셀 업체들, 특히 OEM 업체 중심으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하는, 저희한테는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뭐 리비안, 얘네들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지만 이 픽업 트럭 이래서 쉽지 않을 거예요. LFP는 분명히 제가 뒤에도 설명을 이 편에서 할 건데, 쉽지 않지만 얘네들은 또
지금 스탠다드 모델, 기본 모델에는 테슬라를 따라해서 걔네는 지금 리비아는 픽업 트럭만 하는데 한다고는 선언을 했죠.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이런 미국 업체들도 LFP를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긴 됐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격 안정이 빨리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의 좋지 않은 사건임은 확실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LFP에 대한 뉴스들이 좀 더 나왔어요.